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수는 지금의 이윤선입니다. 오늘 첫 선을 보이게 된 고수는 지금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에서는요, 매일매일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이슈부터 업종, 종목까지 아주 세심하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골머리를 썩게 하는 종목들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고수들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쭉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문자와 전화, 유튜브까지 참여 방법 다양한데요. 자, 먼저 문자 안내 드리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갖고 계신 보유 종목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하고 싶은 분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입장해주세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까지 가능하니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방송 외의 시간에 고수분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하신 후 입장을 하시면 방송요일 외에도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소통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남자, 월요일의 고수 정재훈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시장 조금 눌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기분 좋게, 월요일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180선을 넘어서 84선까지 찍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우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큰 폭으로 올라가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뭐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비추세 구간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는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대를 좀 벗겨낸 그런 모습이에요. 벗겨낸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추세 하단 자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마침 반등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좀 더 많아요, 사실. GDP 성장률도 좀 우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외국계 리포트를 보게 되면 한국은 일단 추경을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금리 인하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다소 좀 버겁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국 시장이 싸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메리트일 뿐이고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에도 그냥 가두리 장세다. 결국 비추세 구간에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난주에 그 하락세를 상승 반전시켰다기보다는 조금 더 오늘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 지수에 대한 그런 종목군들로 좀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은 옳지 않다라는 점. 결국은 지수는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제한적이다.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종목별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저점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잠깐 좀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1차적으로는 쌍봉이 나왔어요. 뭐 쌍봉이라고 하게 되면 캔들에 대한 쌍봉을 좀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캔들의 쌍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21선에 대한 쌍봉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1선까지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결국 크게 일단 작은 박스권이냐 큰 박스권이냐 저는 그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작은 박스권이면은 2100포인트대 초반 뭐 121선 자리대죠. 2130에서 2120포인트대 이 자리대가 하단으로 좀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지금 보게 된다라면 하나가 빠졌고 두 개째 빠진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뭐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힘들고요. 하나 더 빠지게 된다면 121선 자리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20에서 30선 저점으로 보면서 그때까지는 좀 강망세 보이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거든요. 사실 외국인 쪽에서 뭐 300억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 뭐 제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 뭐 지수에 있어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IT 쪽 섹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으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지수에 있어서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 쪽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인덱스적인 측면에서 업종 대표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어서만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긴 좋으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일단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소폭 매수를 해준다고 해서 뭐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거나 그러기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현재 SK하이닉스는 하락 전환을 했지만 국내 대형 IT 업종이 조금 좋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혼자 기대감을 좀 가져봤거든요. 일단은 관망으로 보시는 건가요? 우선 삼성전자는 사실 싸요. 싼데 실적에 있어서는 올해의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파급되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 뭐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삼성이 작년에 180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비메모리 쪽에 130조 원대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좀 보였었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이 삼성 쪽에 이 투자를 하는 어떠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조금 더 돌려보게 된다라면 삼성전기가 가격적인 부분들은 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 삼성전기가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 MLCC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기관 쪽은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계속 매수 의견의 리포트를 좀 보였었거든요. 뭐 4분기 실적 괜찮다라는 얘기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거의 뭐 작년 말경에 삼성전기 어닝 쇼크 얘기가 좀 나오면서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MLCC에 대한 공급 과잉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미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격 조정을 다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비추세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얘네가 본연의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뭐 가격적인 조정은 다 받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빠져 내려왔던 부분들이 MLCC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 이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삼성전기의 MLCC 쪽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중소형주 중에서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한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MLCC에 대한 부분들이 뭐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역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를 좀 대비해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현재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고 또 카메라 모듈 관련해가지고 앞으로의 상승세가 조금 전망이 된다고 하십니다.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일단 1조 원 지원을 한다 했고 네. 삼성전자에서도 비메모리 쪽에만 130조 투자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정부 정책도 들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부분들은 뭐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삼성 IT 쪽 보게 되면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근데 네. LG나 SK 하이닉스가 투자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반응이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 비메모리 쪽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께서 비메모리 쪽에 2030년도까지인가 세계 1등을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좀 밝혔었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 쪽이 지금 비메모리 쪽만 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IT 쪽도 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 하고 있고 또 5G 쪽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응용될 수 있는 혹은 테마로 탈 수 있는 섹터가 좀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뭐 가까운 미래에 실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다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바로 실적 개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예상을 하기에는 올 연말 정도에서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적이 바로 눈 앞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이외에 5G, 그다음에 비메모리, 여기서 또 파급돼서 보게 된다면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쪽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뭐 제약바이오 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네. 올해는 이 IT 쪽 섹터에 있어서의 주도 섹터에 있어서 이 테마성 흐름들은 좀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로 좀 본다라면 이들 쪽 섹터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좀 IT 업종에 집중을 해서 보면은 좀 그렇죠. 좋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관련된 수혜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최대 수혜주 뭐가 있을까요? 꼽으신다면? 최대 수혜주라고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참 많아요, 사실. 근데 네. 이제 이 비메모리 쪽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뭐 실적이 나오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SFA 반도체도 있고요. 근데 SFA 반도체를 인수를 했어요, SFA가. 그러면서 네. 실적의 턴어라운드 좀 만들었기 때문에 SFA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에 이 삼성이 좀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키우기로 했다라고 하면 네페스라는 기업도 나름대로 좀 괜찮거든요. 삼성 LSI라는 기업과 네페스가 동반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네페스와 테스라는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 테스나도 있는 상황이고, 네.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뭐 어버브 반도체도 삼성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도 다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가 좀 될 수 있을 거고요. 텔레칩스나 뭐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비메모리 쪽은 점차적으로 좀 수혜가 될 거고, 장비 쪽으로 보게 되면 원익 IPS라는 기업도 있어요. 작년에 이 테라세미콘이라는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종합 반도체, 종합 장비 회사로 좀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장비까지 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장비사에서는 견줄 기업이 없습니다. 그냥 견준다고 하게 된다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기업들과 견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하락 추세대를 벗겨낸 그런 상황들이고, 저점을 꾸준하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21선을 좀 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원익 IPS도 올해 초에 NDR을 좀 다녀왔었어요. NDR을 좀 다녀왔었었는데 원익 IPS의 올해 가이던스, 컨센 가이던스를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사업에 있어서의 매출은 전혀 잡질 않았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삼성 쪽에서 하반기 쪽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다시 단행을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할 수가 훨씬 있어요. 좋아지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연말부터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실적은 점프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우량한 장비주를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익 IPS가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사업을 두 가지를 다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원익 IPS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통신 장비 쪽을 보게 되면 뭐 요즘에 5G 관련주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5G는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 조정 시에는 좀 잘 옥석 가리기를 좀 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통신 장비 쪽에 있어서의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에이스테크는 이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테마를 엮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도 봐도 좋다. 결국은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쪽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메모리 쪽에 수급이 나와주고 있고 등락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들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나는 투자 마인드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이나 반도체 장비 쪽,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5G부터 비메모리, 자율주행 정말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얘기해 주셨던 종목 중에 SFA 반도체가 오늘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벌써 13%나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네. 19%까지도 올랐었는데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현재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격이 이제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근데 이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네. 저희가 배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 그 전문위원들이 출연을 하면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기 싫은데 박정식 전문위원이 이 종목을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것도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 이외에 뭐 50% 밖에서 막 50%니 뭐니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건 보기 싫고요. 일단 어찌됐든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고 이 프로그램과 연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종목 같은 경우. 근데 네네. 아마 오늘 출연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종목에 있어서 AS는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정고점권역이에요. 여기서는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보다는 좀 눌림목을 기다리는 전략? 뭐 그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거고 이 지금 자리대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눌림목이라면 어느 정도쯤에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만약에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5일선 매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일선 자리대가 약 한 2,300원이거든요. 2,300원에 한 번 매수를 해주고 300원대. 그 다음에 11선 자리대가 약 한 2,100원이 조금 안 돼요. 이렇게 두 번 정도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뭐 충분히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실적이 일단은 좋아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SFA가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변동이 없었어요. 주가에 대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앞자리 숫자는 한 번 더 바꿀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정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급등 나오는 거 싫다, 안전한 거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SFA 반도체보다는 원익 IPS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FA 반도체는 2130선, 2100 조금 밑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매수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혹은 원익 IPS도 계속해서 대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좀 관심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원래는 이게
하게 되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해줘야 되는데 네.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못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여기 방송에서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ICD라고요. ICD. 네. 주가가 좀 빠졌어요. 네, 좀 네, 오늘 빠져갖고. 조금 빠져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ICD를 봐야 되는 이유가요. ICD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에요. 지금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반도체 쪽 사업을 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을 봐야 되는 이유가 아까 삼성 쪽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빠르면 올 연말부터 장비 입고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ICD는 실적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 쪽의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쪽의 사업도 하고 있고 중국 쪽의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CD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즉 고객사가 다변화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게 이 삼성 쪽에 있어서 증착기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일본 쪽에서 수입을 해서 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 증착기를 만드는 게 1년에 만들 수 있는 게 11대 정도예요.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죠. 근데 네. 상당히 고가예요. 11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ICD가 그 일본 캐논 도끼사에 물류 장착 부분들이 있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들어가면서 업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년도부터 상당히 호황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미리 선 주문을 해줘야지만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상당히 좀 호황기로 들어갈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ICD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삼성 쪽 투자할 거니까 될 수도 있고 또 LG 쪽도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쪽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BOE 쪽에서도 7조가 넘게 또 투자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해봐도 좋을 만한 기업이다. 결국은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밀려 내려오고 있을 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10,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11,000원대도 말씀을 드렸고 1,400원대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빠졌을 거예요. 손실이 나서 저건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세요. 산다고 해서 이거 손실 보고서 매도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분할 매수를 충분히 매수를 하게 되면 15,000원대 이상에서는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 투자 마인드로 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시는 건가요? 앵커님 주식 투자 하신다고 했었죠? 네. 네. 단타 치세요? 중장기 투자하세요? 저는 중장기를 주로 합니다. 수익 나셨나요? 아니요. 그럼 이 네. 프로그램 잘 보시고요. 단기로 하시는 분들, 특히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등락이 너무 심해버리게 되면 일하면서 스마트폰 이렇게 몰래 힘들어요. 봐야 되고 저도 지금 보고 있긴 한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고수가 직접 추천해주는 오늘의 종목 ICD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1,500원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지만은 안심하시고 분할 매수, 평단을 최대한 낮춰보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이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뼛속까지 속 시원해지는 고수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이 담겨 있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지금 바로 고수들의 전화 상담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갖고 계신 보유 종목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전화 상담 바로 이루어드릴 수 있고요. 혹은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요. 예.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8,200원에 50%에. 네, 대주전자재료 18,200원에 5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예, 예. 현재 가격이 보니까 15,900원으로 좀 손실 중이시네요. 네, 손실 많이 나가지고. 네, 걱정이 그렇게 많으시겠어요. 예. 네, 바로 그러면 고수님의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18,200원에 매수하셨어요. 50%. 예, 예, 예. 이게 좀 단기로 종목을 보셨던 거죠? 예. 단기로 보셨어요. 단기로 볼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예. 예, 이거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게 대주전자재료를 좀 다녀왔었어요. 탐방을. 예. 탐방을 다녀왔는데 좋아지긴 좋아질 거예요. 예. 2차 전지 쪽의 사업도 많지만 그렇고 소재 쪽에 2차 전지 소재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볼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사실. 예. 그리고 이게 하반기에 오버행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아버님. 추가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 분이.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이거 추가 매수 하실 바에는 차라리 예. 다른 쪽에 다른 쪽으로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낫고, 예. 제가 대주전자재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막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냥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한 14,000원 정도에서 한 2만 원대 고가권역인데 18,000원 정도면 예. 손실 안 보고 매도를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예.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 17,000원대 올라오게 되면 한 17,500원? 예.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세요. 예. 그럼 예. 제가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저 밑에 지금 현재 한 20% 정도는 새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할 필요 없네, 그지? 네, 매수하지 마세요. 딴 종목 예, 예. 하시라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일진 디스프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850원에 30%요. 네, 4,850원에 30%. 현재 5,000원이니까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시네요. 네네. 네, 앞으로 어디까지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단타 들어가셨죠? 단기로. 아니, 이거 산지 작년 8월 달에 샀어요. 작년 8월 달에. 네. 오,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네. 근데 이거 왜 올라갈까요, 요즘에?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디스플레이 쪽,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네.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잠깐 실적 좀 볼게요. 네. 실적이 보면 계속 역성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역성장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딱히 막 올라갈 만한 뭐 그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네. 근데 종목군도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IT 쪽 섹터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지금 오늘 보게 되면 5,100원대 중반까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어요. 네네. 요거 조금만 더 가져가 보세요, 아버님. 네네. 조금만 가져가 보시고 네네. 30% 비중이시니까 네네. 만약에 오늘 시가가 4,910원이에요. 네네. 만약에 4,910원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 네네. 일단 챙기세요. 네네. 일단 아시겠죠? 네, 4,910원이요. 이탈되면 챙기시고 만약에 네.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5,300원 정도에만 절반 챙기세요. 네네. 5,300원 절반 챙기시고 나머지 한 6,000원 정도까지 한번 봐보세요. 네. 저번에 5,300원을 갔는데 지금 깜빡하고요. 하루에 팍 떨어져서 안 팔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가 되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네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4,900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5,300원의 절반, 나머지는 6,000원. 네. 그렇게만 좀 보세요. 저번에 왜냐면 기관에서 많이 사주길래 계속요. 그래서 갖고 있었걸랑요, 저번에. 기관에 매수를 하는데 최근 들어 다시 매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소리를 음소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TV 현재 거실 TV 소리가 울리고 있거든요. 이거 음소거로 전환해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TV를 끄라고요? 네. 예. 네,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힐릭스미스 네. 26만 8천 원. 네. 30%요. 헬릭스미스 26만 8천 원 30%요. 네. 지금 현재가는 25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고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명 변경이 됐네요. 헬릭 스미스. 예. 그죠? 그게 정말로 바이로메드였었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네. 뭐 잘못해서 이름이 바뀌었나 고 봤더니 에고를 진출하려니까 글로벌 시장에 나가려니까 그게 이름을 바꾼다고 그랬더라고 인터넷에. 그러게요. 뭐 외국 사람 이름 같아요. 그런데 떨어졌으니까. 예. 왜 떨어질까요? 바이로메드였어요. 바이로메드. 네, 바이로메드. 아버님, 예.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잘 가던가요? 못 가던가요? 그렇죠, 못 가요. 잘 못 가죠? 예. 아버님 최근에 사셨죠? 이거 최근에 샀어요. 네, 많이 빠졌다 싶어서. 많이 싸다 싶어 샀더니. 네, 많이 빠졌다 싶어서 사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약해요. 그죠? 예, 더 빠져버려요. 네. 약한데 얼마나 아버님이 그 매수하셨던 건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했어요, 나도. 네, 잘못한 나도 거예요.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럼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네,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26만 8천 원에 사셨는데 전저점짜리 때를 깨지게 되면 일단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대응도 안 하셨어요, 일단. 예. 그러면 그 다음 대응은 25만 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25만 원에 팔라고요? 25만 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하셔야 돼요. 더 이상 또 떨어져요? 네? 더 떨어질 수 있냐고. 더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그럼 이거 지금 빠지게 팔아야 되면 23만 원까지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팔아야 되겠네. 오늘 또 모르니까. 반등 나오면 파세요. 아버님이 이게 사셨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샀는지 이유가 있는데 다만 이게 싸서 샀다라는 거는 잘못 사신 거고. 그게 30만 원까지 올라가길래 이게 그리고 올라갈 주식이 아닌데 올라간다 싶어서 이상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빠지더라고 한 이틀. 그래서 샀더니 더 빠져버려. 자, 반등 나올 거예요, 아버님. 나오겠어요? 반등은 나올 건데 네. 매수가 정도 때까지 가능성은 있어요. 네. 다음 달에 아마케나 뭐 이런 일정들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 관련해서는. 네. 일정이 있는데 아버님은 지금 매수 스타일, 이 매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나도 알고 단타로 있다니까. 들어갔으면 올라가는 종목군들 하셔야 돼. 빠지는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일단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올 건데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이거 더 빠질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매도하지 마세요. 25만 원 깨지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반등 나오게 되면 26만 원대까지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줄이시든가 더 가져가시든가 하셔야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1948님이 현대바이오 13,200원 30%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현재는 12,500원에서 550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수 시기는 짐작컨대 한 4월 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물어보신 분이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추가 매수까지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21선 깨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13,200원이에요 매수가가. 그러면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사실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에서는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안 했어요. 아니 매도를 안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주가 빠지게 되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12,000원을 깨게 되면 아마 11,000원까지 다시 빠질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2,000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30분 봉으로 좀 쪼개서 봅시다. 30분 봉으로 쪼개서 보게 되면 이 하락에 있어서의 기술적 반등은 나왔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이 다시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밀리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 기준점 12,000원이 좀 될 거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13,500원에서 14,000원 자리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챙기면서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12,00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고요. 반등 시에는 13,500원에서 14,000원에 매도하라고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365님이 포스코케미칼 64,500원에 50%라는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50%면 일단 조금 비중이 높지 않은가 싶은데요. 포스코케미칼 현재가 55,700원. 안타깝게도 역시나 손실 중이십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64,500원에 50%예요. 네. 사실 이게 이 친구가 성장을 못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성장을 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10,000원대 있던 주가가 80,000원까지 8배가 상승을 했어요. 오랜 시간 올랐다라면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받아야 돼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얘는 가격 조정을 받은 축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상당히 센 거예요. 382 조정으로 지금 조정이거든요. 38.2%인데 이건 가격 조정 축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기간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 들어가게 되면 많이 빠지면 40,000원대까지 빠져야 돼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82 조정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54,000원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의 저점 자리대가 좀 중요한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좀 깨거나 하게 된다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추가적인 길게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점을 좀 찾아드리게 되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5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5,000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만 좀 줄여놔 주세요. 일단 절반 정도 좀 줄여놔 놓고
나중에 좀 다시 보든가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비중이 50%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들고 가보시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55,000원짜리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좀 더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 보시면 저는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1차적으로 62,000원 부근대까지 움직이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이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5,000원 이탈 시에 절반을 매도하시고 62,000원 선에 도달하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부탁드린다고 대응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0581번님이 현대 미포조선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56,500원에 15%라고 하시는데요. 자, 현재가 57,200원. 일단은 오늘은 계속해서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미포 조선 섹터가 사실 저는 그다지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산업체 섹터죠. 그러니까 구경제 섹터는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현대미포 조선도 일단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55,000원대 하단, 그다음에 상단 6만 원. 55,000원에서 6만 원 이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이걸 한다라면 저는 6만 원 이 자리대를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 거래량 증가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닌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1선 자리대죠. 58,500원 자리대, 그 자리대는 일부 좀 챙겨놓고 보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손절가는 아직 보지 않으신 거네요? 그렇죠. 손절은 뭐 55,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약간의 수익 중이 있으니까 58,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자리대에서부터는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수님의 말씀처럼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1080님이 태경화학 보내주셨습니다. 6,750원에 1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재가 6,130원입니다. 일단은 조금 손실 중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태경화학도 일단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6,750원이에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 6,750원이에요. 여기서 이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으면 정말 잘못된 거고 여기에서 매수한 것도 정말 잘못된 거고 여기에선 그나마 봐줄만 해요. 여기에서 매수한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대응을 했다라면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응을 안 했다라는 거?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고점 자리대를 몇 번이나 쳤어요. 이거 캔들 쌍봉 나왔거든요. 캔들 쌍봉 나왔고 그러면 많이 빠지게 되면 얘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박스입니다. 즉 5,000원대에서 7,000원대 5,000원대에서 7,000원대에 박스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66,7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10% 비중인 게 다행인 것 같은데 반등 나오면 종목 매도하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좀 보세요. 트레이드 이거 지금 단기로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단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이슈, 정부 정책이나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부 정책적인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추세대로 따져보게 되면 추세 하단 자리대가 6,000원이에요. 6,000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반등 나면 한 6,600원, 6,700원 뭐 매수가 정도 오게 된다라면 매도하고 나가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6,000원, 목표가 6,600원에서 6,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9님이 S51 124,000원에 20%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가 91,400원이에요. 손실이 조금 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좋은 기름이죠. 구도일. 기름이죠. 네. 네, 캐릭터도 있었고요. 근데 참 좋은 기름이면 뭐 할까요? 수익성이 개선되지가 않는데 트럼프 한마디에 유가가 요동칩니다. 오펙에 너 내려 그러니까 급락 나왔어요. 유가는 크게 막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우선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가를 끌어당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해라라는 그 미국 쪽의 요구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게 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쉽게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제 마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가가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좀 정체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S51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배당을 좀 많이 주죠. 좀 배당을 좀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나마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배당도 좀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리는 흐름들 주당 자산 가치를 좀 보게 되면 11만 원대예요. 11만 원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10조대란 말이에요. 좀 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98,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때 뭐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만약에 9만 원짜리 때가 깨게 되면 20%가 절반만 좀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좀 다시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9만 원 손절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 29,000원에 매수를 해주셨다고 1389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20% 비중 갖고 계신데요. 현재 24,850원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참 많이 빠졌는데 이게 왜 사셨을까요? 실적이 잘 나오나요? 실적으로 2019년 올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뼈 연구 바이오 기업 뼈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선 어찌됐든 간에 내수예요. 수출은 한 개도 없고 일단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땐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꿈을 먹고 사는 섹터예요. 올해 이게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 캔들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3, 4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 자리대가 이렇게 수렴 과정으로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방향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단 자리대 22,500원 자리대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2,500원이면 거의 10%를 더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일단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자리대 22,500원 자리대 깨면 리스크 관리하는 거 손절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가 정도 28,000원대부터 29,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이거는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IT 보세요. IT. 그게 더 좋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 해석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 장을 앞두고 이제 오후장이 펼쳐질 텐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IT 보세요. 끝입니다. IT요? 네, IT는 분명히 주도 업종이 될 거고 주도 섹터가 될 거예요. 다만 빠바바바박 움직여서 턱 하니 잡지 마세요. 밑에서 기고 있고 실적 괜찮은 주식분들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이 널렸어요. 널렸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배트맨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방송 끝나고 11시 반부터 공개 방송 해드릴 거예요. 그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뭐 물어보시면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한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방송 외의 요일에도 방송 외의 시간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죠. 방금 고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바로 고수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센플러스라고 검색하신 후에 전문가 방송란을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요. 우리 고수 여러분들의 무료 상담 종목, 무료 공개 방송 바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판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더 알찬 시장 분석과 투자 종목들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